네, 그러면 3월 셋째 주 인공지능 주간 기술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흥미있는 뉴스들로 좀 모아봤습니다. 지난주는 좀 윤리 관련된 내용이라 조금 재미없을 수 있는데 이번 주는 그보다는 좀 더 재미있는 뉴스들로 좀 모아봤고요. 오늘 두 가지 포인트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오늘은 좀 하드웨어 관련된 내용을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라든가 좀 어떤 뭐 CPU, GPU 관련해서 깊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뉴스 관련돼서 이번 주는 또 특히 그런 하드웨어 관련된 내용들이 좀 눈에 많이 띄어서 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창과 방패의 이야기 모두 다 잘 아실 텐데요. 뉴스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몇 가지 세 가지 정도 뉴스가 그런 창과 방패 개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인공지능으로 만든 창하고 인공지능으로 만든 방패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 뭐 그런 요런 내용으로 조금 유사하게 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뉴스 들으시면서 어떤 내용이 그런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그 내용은 저기 뒤쪽에 나오니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워드 클라우드 한번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게 좀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민을 좀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보시면은 왼쪽 게 지난주고 오른쪽 게 이제 이번 주인데 좀 많이 좀 다른 거를 보실 겁니다. 보시면은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인지는 모르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이번 주에 주요 뉴스에 나왔었던 어떤 키워드들이라든가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 가지고 훨씬 더 빈도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잘 눈에 보이실 텐데요. 뭐 예를 든다면은 이번 주는 좀 로봇 관련된 뉴스들이 많았구나. 그리고 이제 보시면 조직 신설에 관련된 뉴스가 많았었던 것도 보이고요. 뭐 이제 네이버 관련된 뉴스도 많았고, 네, 보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좀 쉽게 눈에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왼쪽에 비하면은 훨씬 좀 한눈에 좀 들어오는 정보가 조금 더 좋아 보이실 텐데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사실은 뭐 저기 제가 직접 좀 키워드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뉴스의 뉴스 제목들을 그대로 그냥 긁어가지고서 제가 만든 그 워드 클라우드 소프트에다가 넣어서 지금 돌렸었던 게 앞쪽에 보셨던 왼쪽이라면은 이 뉴스의 내용의 키워드를 제가 따로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수작업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넣어서 돌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조금 더 발전을 좀 시켜볼 계획인데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앞쪽에서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 형태소 분석이 제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동작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형태소 분석기는 OKT, 오픈 코리안 텍스트라고 하는 저기 트위터에서 만든 한국어 처리기에서 이제 이어받아서 만든 것인데요. 앞쪽에 잠깐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비대라는 게 되어 있는데 이게 비대면이거든요. 비대면이라고 제가 키워드를 넣었는데 왜 이게 비대로만 잘려서 나오는지, 그리고 이게 왼쪽 상단에 보면 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이제 벤처라는 단어에서 그 첫자만 이렇게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소 분석기가 제가 생각한 거랑은 조금 다르게 동작을 해서 이게 OKT만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제 다른 형태소 분석기들도 있거든요. 맥캡인가 도 있고 한 서너 가지가 더 있는데 한번 그런 것들도 같이 사용을 해서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는 한번 좀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손으로 제가 수작업으로 다 일일이 키워드를 입력을 했는데 이 뉴스 제목만 보고서 자동으로 분류해 주는 것도 좀 한번 추가로 한번 개발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뉴스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가지 주제로 정리를 했고요. 내용이 이제 갈수록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인공지능 연구 보고서입니다. 지난주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연례 보고서입니다. 매년 한 차례씩 나오고 있고요.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2022라는 제목을 써 AI 인덱스가 나왔고요. 페이지가 무려 230페이지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셔도 되겠고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네,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크게 요약해서 인공지능은 2021년에 신흥 기술 단계를 지나서 성숙한 기술, 성숙 기술로 도약을 했다라는 거고요. 더 이상 기술적인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는 시점은 지나서 실제 세계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 됐다라는 거고요. 지난주에도 한번 2021년이라는 해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그런 기념비적인 해였다라는 부분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다음에 보시겠지만은 네, 투자가 작년 대비 거의 2배가 증가하는 등 작년 2021년은 인공지능이 정말 성숙 단계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발전을 한 해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 이 보고서에서 다 9가지 이제 핵심 요점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고서를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민간 투자 규모가 엄청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막대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작년 한 해 100조 원이라는 금액이 투자가 됐다라고 합니다. 2020년에 비해서 딱 거의 2배가 지금 된 상황이고요. 어,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회사 수는 오히려 좀 줄었다라고 하네요. 투자받는 회사 수가 줄었다고 하는데 이 이유는 인수합병 때문에 회사 수는 오히려 줄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평균 투자 금액은 훨씬 더 커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뒤에서 이제 좀 더 살펴보시겠지만 초거대 AI라는 주제로 뒤에서도 잠깐 설명드리겠지만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지금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몰려가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공지능이 점점 더 저렴해지고 성능이 향상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불과 4년 사이에 학습에 드는 비용은 63.6%가 줄어들었고, 그 대신 학습 시간은 94.4%가 개선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불과 4년 만에 4년 전과 동일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무려 0.4%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년 전에는 1112달러가 들었다면 지금 한 5달러 정도면은 이러한 결과를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원인이 뭘까요? 이 배경이 뭘까요? 이거 어, 네, 이 배경은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하드웨어 개선이라고 합니다. 하드웨어 개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앞부분에 처음 시작할 때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불과 4년 만인데 4년 사이에 하드웨어가 이렇게 발전을 했다라는 더 파워풀해지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하면 사실은 그동안은 뭐 데이터, 그 다음에 알고리즘 이런 쪽으로만 많이 좀 그동안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미지넷부터 해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GPU를 비롯한 하드웨어의 비약적인 성능 개선이 있었었는데 잠시 좀 저희가 잊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앞으로 인공지능이 다시 한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을 하려면 또 다른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개선이 또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성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거를 얼마나 저비용 그다음에 어,
저전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과를 내서 스마트폰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아주 작은 장치에도 인공지능을 구동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언제 만들어지느냐는 또다시 앞으로 인공지능이 좀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은 돈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 관련해서 특허 출원 건수도 뭐 엄청나게 늘었고요. 2015년 대비해서 지금 3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앞에서 투자 건수도 그렇고 보시겠지만 지금 인공지능 쪽으로 어느 정도로 지금 세상이 지금 몰려가고 있는지 모든 자원이 몰려가고 있고 하는 건지를 이렇게 단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인공지능과 윤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구물도 많이 증가를 했고요. 지난 4년 새 5배나 증가했고 기업에 소속된 연구자들도 관련된 윤리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발표를 하고 있지만 스탠퍼드 보고서에서 보기에는 아직도 기업들은 자사 기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내부 연구를 제한을 하려 하고 있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2019년도에 구글이 인공지능 자문위원회를 만들었다가 일주일 만에 해체가 됐습니다. 해체가 됐던 이유는 인공지능 자문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무슨 드론 제작회사의 뭐 이사라든가 또는 뭐 어떤 보수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인공지능 자문위원회의 목적이 좀 굉장히 좀 의심스럽다라고 내부에서 또는 외부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었고 그래서 불과 일주일 만에 해체가 됐었습니다. 이게 2019년도의 일인데요. 근데 구글에서 지금 윤리 관련돼서 이슈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고요. 2주 전이었던가 AI 개발을 좀 천천히 하자라는 내용으로 제가 한번 소개드렸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구글 직원이었었고 구글이 검색 엔진에 AI를 적용함으로써 어떤 좀 좋지 않은 나쁜 어떤 효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공개를 하려다가 해고됐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구글은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연구원들을 해고를 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도 이전에 해고됐던 사람과 동료였었던 뭐 마가렛 미첼이라는 사람도 또 한 번 또 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해서 예,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고요. IBM에서도 지금 비밀리에 뉴욕 경찰과 함께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안면 인식 및 인종 분류 모델을 훈련을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하고 아마 IBM이 이거는 이거는 철회를 했다라고 제가 확인을 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법안 건수도 뭐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2015년도에는 단 한 개였는데 2021년도에는 130개가 됐고요. 다만 통과된 법안은 아직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보고서와 함께 각국의 인공지능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수인데요. 우리나라는 한 6위 정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 같이 1등은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2등은 중국, 3위가 인도네요. 인도, 그 다음에 영국, 캐나다, 그 다음에 저희인데요. 아무래도 1등, 2등인 미국, 중국과 저희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 자료는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스탠포드 자료는 아니고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트라는 회사의 자료입니다.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여기 회사에서는 지난해 한 80조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스탠포드 자료는 100조라면 여기는 한 80조 정도로 보고 있고요. 가장 투자가 활발했던 거는 이제 건강 관련된 쪽에 투자가 많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네, 투자 규모는 앞에 보셨던 거랑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인공지능 관련된 유니콘이 전체 125개라고 합니다. 예,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인 유니콘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125개라고 하는데요. 무려 작년에 절반이 탄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래저래 2021년도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해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료실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 이거는 건너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이제 기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인공지능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런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가 가능한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이제 중소기업 간에는 분명히 괴리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어, 저희 이제 정보통신적지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기업은 거의 91.7%가 AI를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중소기업은 사실 8.3%에 불과하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AI 도입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아직 그냥 이상론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기 지난주에 제가 맥킨지라는 회사가 조사를 한 거에 의하면은 한 57% 정도의 회사가 이미 AI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고, 반면에 오라일리라는 회사가 조사를 하면 4분의 1 정도가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과도 한번 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되돌아보면은, 예, 이게 회사마다 이 AI를 도입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하드웨어 얘기 제가 계속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음, 초거대 AI의 기본적인 요소는 하드웨어겠죠. 하드웨어이고, 일단 뭐 알고리즘적으로 뭐 이게 얼마인가요? 억, 10억, 100억, 천억 개의 파라미터가 이제 필요한 이제 그런 인공지능이 필요한 건데, 이거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어마어마한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런 초거대 AI를 갖기 위해서 또는 초거대 AI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입장료만 1,000억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구축 비용이라든가 운영 단가가 엄청 높다라는 얘기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700 페타플랍스라는 슈퍼컴퓨터를 구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밑에 이제 뭐 그래픽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페타플랍스 저희가 이제 한번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어, 이 페타라는 용어가 아직은 많은 분들께는 아직 낯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페타 바로 전게 이제 테라인데요. 테라는 뭐 지금 많이 쓰고 있죠. 테라는 많이 쓰고 있는데 아직 페타까지 올라간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네. 아직도 이제 테라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페타라는 단어가 익숙치를 않아서. 그래서 페타라는 단어보다가는 오히려 테라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제 페타를 포함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천을 넘어가게 되게 되면, 테라에 천을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페타라는 용어를 붙여야 되는데 페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10만 테라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00 페타플롭이라는 거는 이제 페타플롭이라는 거는 1초에 1,000조만큼의 이제 연산을 수행을 하는 거고요. 이걸 뭐와 비교를 할 수 있냐면, 지금 최신 아이폰이 한 600 기가플롭스가 된다고 그럽니다. 600 기가플롭스니까 요 아래 단계인 거죠. 그래서 지금 AI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근데 이거 제가 조금 이제 궁금해서 700 페타플랍스, 이게 슈퍼컴퓨터, 지금 현재 슈퍼컴퓨터의 어떤 현황이라든가 이걸 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조사를 조금 해봤습니다. 근데 이 700 페타플랍스는 조금 좀 신뢰성이 높지 않은 값인 것 같고요. 예,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2021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는 일본에 있다고 합니다. 어, 후가쿠라고 하는 슈퍼컴퓨터고요. 이 슈퍼컴퓨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페타플랍스 단위로 말씀을 드린다면 442 페타플랍스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좀 작아서 안 보실 수 있는데 테라플랍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44만 2천 테라플랍스입니다. 이거를 페타플랍스로 바꾸면 이제 442 페타플랍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 이제
작년 뭐 4월, 아니 작년 6월이기는 한데 이 정도여서 지금 네이버가 지금 700 페타플rop스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조금 뭔가 다른 식으로 계산된 값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완전히 이게 잘못된 숫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는 이유는 이 후가쿠라고 하는 이 슈퍼컴퓨터 40만 페타플랍스, 테라플랍스, 그 다음에 442 페타플랍스가 실제로 동작을 하게 되면은, 페타플랍스 이후의 용어인 엑사플랍스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게 저도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평균 442이고요. 실제로 돌리면 최고 어떻게 되나요? 100만 테라플랍스, 100만 테라플랍스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100만 테라플랍스니까 어떻게 되나요? 예, 예, 천입니다. 천 페타플랍스가 되는 거죠. 1000 페타플랍스죠, 그렇죠? 1000 페타플랍스고, 다시 말씀드리면 1 헥사플랍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거의 엑사플랍스급의 최초의 슈퍼컴퓨터가 일본에 있는 후가쿠 슈퍼컴퓨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슈퍼컴퓨터의 성능에 대해서 잠깐 조금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이 700 페타플rops의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다는 거는 거의 세계 최고급의 지금 슈퍼컴퓨터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 동작 속도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 을 이제 엄청 넘어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위해서는 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수천억의 돈이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다면 이걸 할 수 있는 기업과 이걸 하지 못하는 기업은 어떤 기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적을 거고요. 국가도 그렇고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개인과 그렇지 못한 개인의 차이도 있을 거고, 네, 그런 부분들이 네,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드웨어의 어떤 발전이 인공지능의 발전에 있어서 또 한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앞으로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게 뭐 무작정 그냥 그 페타플랍스를 올리고 하드웨어를 많이 사고 할 수만 없는 것이 전력 소모 문제도 있고요. 지금 기업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ESG 경영에 있어서도 뭐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든가 이제 전력 소모를 줄이는 게 이게 이제 법제가 됐나요? 이제 조만간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이것도 뭐 대기업이라고 해서 뭐 전혀 숙제가 없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제 숙제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회사들만큼 인공지능을 가지고 기회를 가질 것이냐라고 하면 꼭 그렇진 않다라는 게 이제 요 기사의 내용이고요. 예전에 인터넷 한참 이렇게 발전을 할 때 인터넷망 사업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갈 것 같았지만, 지금 사실 보면은 인터넷망 사업자는 크게 돈을 벌지를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인터넷망을 사용을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회사들이 큰 돈을 벌고 있다라는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공지능 그 자체의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부분보다가는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인터넷망 사업자와 AI가 얼마나 이 관계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과 일치할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가설이 정확하게 적중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뭐 수천억을 들여가지고서 인공지능 기술에 어떻게 뭐 바로 직접적으로 뛰어들 수 없다라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좀 고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이거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소프트웨어 하나 설치 딱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프로세스적인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되고, 많은 전문가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할 때만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재밌는 얘기이고요.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으로 만든 창과 인공지능으로 만든 방패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좀, 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저기 네이버에서 새로 소개한 서비스인데 좀 재미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C에서는 안 되고요. PC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폰에서 네이버에 들어가셔 가지고서 그 검색창에다가 티라노사우루스라고 입력을 하시면 요런 모양이 나올 거고요. 이게 앞으로 예전에 우리 지금까지 검색이라고 한다면 유튜브가 있기 전에는 검색이라고 하면 뭐 이제 텍스트로 나오는 거, 그다음에 유튜브로 동영상 검색을 하는 거였다면 앞으로는 이 검색이라는 거에 진짜 새로운 어떤 차원일 것 같고요. 단어로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화로서 검색을 점점 더 내가 원하는 검색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 보여주는 영상도 그냥 2D가 아니라 이렇게 360도로 회전해 가면서 볼 수도 있고 굉장히 풍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실 때 스마트폰에 네이버 들어가셔 가지고서 검색창에 티라노사우루스라고 하셔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좀 뭐 새로운 인사이트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예, 좀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구글은 이제 무의식적인 행동을 읽을 수 있는 AI를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뭐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루다 네, 그 2.0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예, 네, 요거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요거 사실 어 음 아이고 이게 내용이 좀 섞인 것 같네요. 네. 어 요 밑에 있는 두 얘기는 저기 뒤에 살 얘기인데 앞에 나왔습니다. 좀 다시 좀 이따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기업에서 면접을 볼 때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라는 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의 면접용 인공지능 면접관 기술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뭐 개발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두 건이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뭐 블루바이저라는 기업이, 예, 뭐 인공지능 기반의 면접 관련 특허를 취득을 했다라고 하고요. 밑에는 또 이제, 예, 인공지능의 채용 면접 솔루션을 뭐 또 이렇게 개발을 한다라는 건데, 요 내용이 있으면 밑에 있는 내용은 이제 기업들이 점점 인공지능을 가지고 면접을 하니, 그러면 학생들도 인공지능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학생들에게 면접은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지원서는 어떻게 쓸 건지를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 인공지능이 학생들에게 취업을 어떻게 할 건가를 가르쳐 주고, 기업에서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를 직접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정을 읽게 됐다라는 얘기고요. 인공지능이 감정을 읽게 됐다는 얘기. 예, 이것도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예, 공정성 얘기고요. 예, 이것도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건강검진 받듯이 AI도 주기적으로 공정성 진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카이스트 교수님이고요. 이걸 뭐 MAF라고 읽어야 되나요? 마프라고 읽어야 되나요? 내용이 AI의 공정성을 진단하는 AI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AI의 공정성을 이제 AI가 진단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밑에 말씀이 약간 조금 위의 내용과 조금 상충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공정성의 잣대를 만드는 결정권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라고는 하셨는데, 근데 지금 위에 이 AI의 공정성을 진단하는 AI는 결정권을 AI한테 넘겨준 것이 아닌가, 제가 너무 과대 좀 해석한 것 같기는 한데, 네, 하여튼, 네, 요 AI의 공정성을 AI가 진단한다. 예,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반도체 얘기입니다. 다시 하드웨어 얘기고요. 하드웨어만 시장 규모가 100조 원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작년에 인공지능 쪽에 투자 금액이 100조였었는데 2025년도에, 예, AI 반도체 매출만 지금 100조가 될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근데 AI 반도체는 사실은 플레이어가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소수의 회사가 대부분의 시장을 지금 갖고 있고요. 특히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거의 독보적이죠.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 AI의 가속에 거의 97%를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말고도 뭐 인텔이라든가 퀄컴이라든가 관련 회사들이 지금 AI 반도체 쪽으로 계속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AI 반도체는 키워야 될 것 같아서 정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큰 규모의 지금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AI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것이 단순히 클라우드에만 쓰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하나씩 갖게 되는, 이게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자동차에도 들어갈 거고요. 물론 들어갈 거고 굉장히 작아지고 그다음에 작아지고 저전력 적은 전기를 쓰면서도 성능은 무슨 뭐 거의 뭐 클라우드 서버급의 어떤 그런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가 아마 이제 얼마 있으면 나올 걸로 지금 보이고요. 그런 제품이 나온다면 정말 저희는 또 다른 어마어마한 제품들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갖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연구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이 키스트인가요? 예, 여기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전력 고효율의 어떤 그런 소자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 AI 칩 메이커들의 지금 경쟁이 굉장히 지금 심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또 AI와 AI의 얘기입니다. 지금 AI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죠.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인터넷에 있는 어마어마한 텍스트 데이터,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죠. 이미지넷 같이 인터넷에 있는 뭐 1000만 개 이상의 사진을 가지고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는데 사용을 했다라면 이제 앞으로라고는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은 현재 있는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일단은 학습을 시킵니다. AI를,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한 인공지능이 필요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걔가 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합성 데이터 이미지를 가지고 새로운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잘 학습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와 같이 하면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를 만들다 보니까 학습에 좀 더 효율적인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결과 예상했듯이 합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훈련하면 실제 데이터로 훈련한 것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결과가 났다는 것이 MIT의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왼쪽에 있는 최초의 사진 하나 가지고, 사실은 이제 옛날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이게 20개인가요? 20개의 사진을 일일이 다 구해야 했다면 이제는 앞에 있는 사진 하나만 주면은 이 뒤에 20개든 뭐 50개든 100개든 인공지능이 이걸 전부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이걸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은 훨씬 더 이런 차를 분류를 해내거나 필요한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부분은 아마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고요. 지금은 있는 자료만 모아가지고서 학습을 시키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인공지능 학습을 시키고 인공지능이 새로운 어마어마한 양의, 상상할 수 있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이제 원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업들도 지금 눈에 띄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에서도 간간히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아마 많아질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뒤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LG 엑사온이라는 이제 곳에서 만들어낸 곳인데요. 텍스트로 인테리어, 현대의 세련된 거실 인테리어라고 말만 하면은 밑에 보이는 거는 전부 다 만들어낸 겁니다. 인공지능이 합성해낸 이미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데이터들이 거의 실제적인 뭐 예, 데이터 양적인 측면에서도 질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그 인공지능이 학습하기에 훌륭한 데이터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끝으로 이제 책과 컨퍼런스인데요. 책은 없고 일단 다음 주에 엔비디아에서 이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GTC 컨퍼런스가 있어서 네, 무료로 등록하실 수 있어서 네, 등록하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하드웨어 이번 주의 포인트는 하드웨어라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의 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의 충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몇몇 뉴스들에서 보였었고요. 인공지능이 만든 것을 인공지능이 활용을 한다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좀 흥미롭게 봤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네, 혹시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저기 무슨 코멘트를 주시거나 뭐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은 네, 의견 공유 주시면은 또 제가 봤었던 뉴스 중에서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를 한번 알려주실 수 있으면 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멘트를 하나 제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제가 계속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우리 현실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공부를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방향에서 접근을 하면 좀 좋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무작정 따라가야 되느냐? 그럼 큰 그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참 고민이 많아가지고 나름대로는 한번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같이 해보는데 결국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막 허겁지겁 따라간다라는 이런 느낌을 참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연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사회 현상 변화를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라는 표현이 좀 뭐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네. 네, 공감하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예,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빨리 바뀌고 해서 정말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아니, 너무 저기 요약증을 잘해 주셔가지고 예, 그 인기가 나날이 저희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방송해야 돼요. 아니, 저기 루나님, 네, 그 지난번 뭐 유튜브 뭐 어떻게 하니까 바로 나왔잖아요. 네. 요 시간만? 뭐 요 시간만이라도 이제 쫙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워낙 뭐 그 제가 그때 농담 반 진담 반에 있지만 우리 그 경영대학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때만 찾는 정석본이라고. 나중에 그 뭐죠? 영상을 따로 올려도 되죠. 그 실시간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제 얼굴 이렇게 가려가지고 아니면은 요즘에 보니까 막 무슨 여우? 붉은 예, 여우인가? 이렇게 캐릭터 해가지고 사잖아요. 네,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아니 그거 말고도 아까 파워포인트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도 해도 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